그런데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전 배우자로부터 아무런 양육비를 못한 채 아이가 성년이 되었는데 뒤늦게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공동으로 자녀 양육 의무를 지는데요. 이혼으로 부부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전 배우자로부터 아무런 양육비를 못한 채 아이가 성년이 되었는데 뒤늦게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일정 기간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우선 이혼을 할 당시에 부부가 합의로 양육비 액수를 정하고 이를 양육비 부담 조서에 기재를 하였다면 이 같은 양육비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판결, 재판 상하에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09년 8월 이후부터는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가 시행되어 협의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2009년 이후에 이혼한 부부는 반드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09년 이후로는 대부분 양육비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법적 조치를 하여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202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202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즉 2022년 1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양육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우리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 입장이 변경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과거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한 때부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에 이른 경우에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때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이때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밀린 양육비 전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법원은 다소 입장이 다릅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을 당시, 즉 예전에 이미 행사하였어야 할 권리를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한 번에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밀린 금액의 절반까지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진행하였던 과거 양육비 소송 사례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해당 사건은 어머니가 자녀가 2살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전 남편으로부터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 자녀가 우연히 아버지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라도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은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본을 우선 발급받아 보았고 초본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소지에 근저당권이 걸려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 명의로 집이 되어 있었고 소송을 하기 전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건 뒤에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 얼마 뒤에 아버지 측에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녀를 혼자 키운 것에 비해서는 이 5천만 원이 조금 아쉬운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상대방이 직장에서 은퇴해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이 집에도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받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만족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종종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상대방 역시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1억 이상의 다액의 양육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제라도 5천만 원 가량의 양육비를 받아서 상대방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일부마다 묻는 것이 합당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소멸시효 쟁점들을 유의하셔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청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